시장을 이겨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6,000피를 이겨낼 수 있는 전략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다각도로 시각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개장 후반에 이렇게 요일별 코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분 모셨어요. 강재헌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센터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네. 시청자분들께서 또 메리츠 광화문에서 오셨다? 지금 굉장히 객장에 사람들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도 궁금하고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인사로 먼저 나눠볼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플렉서블하게 매매를 하는 스타일인데 주도 섹터에서만 주로 매매를 많이 하고 있고 손절도 상당히 로봇처럼 칼같이 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반드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만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위험 회피보다는 상당히 그 주도 섹터에서 주가 상승을 끝까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가장 유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매수는 야수처럼 그리고 손절이나 매도는 로봇처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을 지금 자리에서 극대화하려면 시장 자체 6천을 넘어섰잖아요.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도주를 뭐로 보시는 걸까요? 저는 이제 시장은 10,000포인트를 노려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반도체 주도 섹터에 대해서 50% 이상의 비중을 실어야 할 것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또 주목받고 있는 건설로 대표되는 원전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 대비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대표되는 2차 전지 바이오 중에서는 저는 바이오 종목이 눌림목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지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낙관론자시군요. 그러면 그 안에 주도주 반도체부터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반도체야 뭐 계속 펀더멘털 좋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EPS 상향 조정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0만 전자와 또 100만 닉스까지 도약을 하다 보니 오늘은 또 일부 매물 소화를 같이 겪고는 있어요. 기관 쪽에서도 투자 자금이 아직 명확하게 들어오진 않아서 오늘 ETF 매수가 기존 대비 조금 시들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고점 우려 없을까요? AI 붐의 시작이 반도체죠. 네. 반도체가 먼저 시작된 다음에 다 산업이 이어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나 원전 섹터가 상당히 강한데 결국은 시장은 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높여놔야 될 것이고요. 반도체 산업은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20만 원, 저는 30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50만 원 목표로 지금 매매를 하셔야 된다. 유례없는 낙관론을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시는 이제 10,000포인트를 노려볼 만한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반도체는 지금 주가보다 최소한 50% 이상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HBM 수요 폭증이 일어나고 있고요. 범용, 디램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전년 대비 30% 이상 고성장이 올해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가 이제 추론 단계를 접어들었죠. 과거에는 어떤 질문을 하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학습용 서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AI 추론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력난이 더 심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고용량 메모리의 수요가 더욱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공급 우위의 시장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그 우리나라 양대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은 20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2027년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 세계 1위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외국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비중이 전체 포트의 50% 이상 차지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65조 원을 장비 투자를 한다고 밝혔고 SK하이닉스는 신규 장비에 40조 원을 올해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벤더 기업들, 예. 신규 장비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기업들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강한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 종목들도 포트에 반드시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보고 설비 투자 소부장의 낙수 효과 이 아이디어신데 그럼 소부장 안에서 오늘 좀 종목들 엇갈리고 있거든요.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탑픽이 어디예요? 저는 이제 펜트론 지난주에도 머니투데이에서 소개를 한번 했던 종목이긴 한데 펜트론과 VM 이 종목이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때 상당히 큰 서프라이즈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부장 종목에서는 두 종목을 탑픽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VM은 지난주에 MTN을 소개한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눌림목 매수한다고 한다면 이 종목도 충분히 높은 수익률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펜트론 그리고 VM 1분기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쪽을 보고 계시고요. 둘 다 장비주. 오늘 VM 리포트도 나왔는데 3% 빠집니다. 오히려 눌림을 활용한 고점 돌파를 좀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의 탑픽도 들어봤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코스피만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 코스닥이 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직 연고점을 그러니까 신고가를 새롭게 돌파하진 못하고 1180이라는 1월 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견인한다면 가장 눈여겨보시는 sek터 어디예요? 당연히 바이오 섹터를 2차 전지보다는 그렇죠. 바이오예요? 예, 왜냐하면 그래요? 2차 전지는 결국은 립툰 가격이 톤당 1억까지 올랐던 게 지금 2,500원 정도 됩니다.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최소한 5천만 원 정도 이상 회복했을 때 그때는 2차 전지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지금은 주가가 반등하면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올라오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바이오 종목 역시나 정부의 약속은 코스피 부분에서는 많이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는 아직도 이렇게 뭐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코스닥마저 3천 스닥을 돌파하게 되면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에 대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1,400조 원의 규모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를 5% 혼합 반영해요. 투자를 유인케 하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각종 세제 혜택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시가총액에 대한 그 규약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면서 정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코스닥도 재차 한번 튀어오를 수 있을 만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제 이미 조정이 깊게 나온 바이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2차 전지처럼 급등을 했을 경우에 밸류에이션 부담감도 없고요. 한번 상승하면 천정 부지 없이 상승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오 종목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책 모멘텀으로 가게 된다. 바이오, 그러니까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아무래도 패시브적으로 담아가는 그런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만 섹터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아직 명확하게 연초에 기술 이전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대장인 ABL 바이오나 알테오젠도 약간은 답답한 행보고요. 여기서 가장 상반기에 기대하시는 포인트가 있으시다면요? 저는 HM 파마라는 종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HM 파마가 최근에는 캐시카우도 확보한 상태에서 미국 임상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제약 바이오 주 중에서 제약 신약보다는 바이오 신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 상승이 높고요. 그 다음에 국내 임상보다는 미국에서 임상하고 있는 기업을 선택해야 주가가 3배 이상 더 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베거는 이런 두 가지 교집합에서 나옵니다. 이 HM 파마 같은 경우에는 마이랩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장내 유산균, 이 분변을 받아와서 요거를 똑같이 환경을 구성하고 내 몸에서 가장 잘 받는 유산균이 무엇이고 안 좋은 유산균이 무엇인지 골라서 네. 맞는 유산균을 주는 거죠. 이렇게 프라이빗한 서비스가 바로 마이랩 서비스인데 이 아메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결국은 아메이를 통해서 매출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유산균을 몸에 좋으니까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네. 내 몸에 맞는 유산균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바로 아메이가와 HM 파마가 하고 있는 마이랩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 10만 원 정도 정기 구독에 60일분의 맞춤 건기식을 제공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요즘 유산균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때문에 이 캐시카우가 상당히 크게 확보가 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포인트는 바이오 신약 임상 기대감인데요. 이 HM 파마가 미국 FDA 이상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마이크로 바이옴 기반으로 한 신약입니다. 이게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산균과 관련된 균주를 가지고 우울증을 치료하지 이게 바이오 신약이야 제약 신약이야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엄밀하게 바이오 신약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햄프 001 신약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기반으로 한
치료제가 맞지만 시중에서 흔히 보는 유산균 건강기능식품과는 태생이 다르고요. 수천 가지의 균주 중에서 우울증과 관련된 뇌 장축에 직접 보내는 특정 군주를 선별했기 때문에 바이오로 인정을 받는 거고, 단순히 먹어서 기분이 좋다가 아니라 장내 신경을 통해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HM 파마가 바이오 신약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현재 HM 파마가 시가총액이 6천억인데 이게 바이오 신약으로 인정을 받고 임상에 성공하게 되면 조 단위의 기업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바이오 신약이 아니면 현재 6천억 밸류는 적정 밸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이상 이 바이오 신약에 대한 임상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서 평가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꾸준히 좋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8만 원 좀 조정을 받으면서 9만 7천 원에서 살짝 눌려 있는 구간이거든요. 업사이드는 어디까지 보세요? 저는 일단은 12만 원까지 업사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정도까지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앞서 캐시카우로 확보했고 햄프 001 바이오 신약을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에 조 단위에 팔릴 수 있을 만한 신약 파이프라인까지 지금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HM 파마 좀 길게 보고 매매에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 기업 HEM 파마입니다. 요즘 장내 미생물 요거 검사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좀 키워드로 기억해 두시고 12만 원 시총 1조까지 보자. 전략 함께 들어보면서 관심주 소개였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는 한 1%가량 상승하고 있어서요. 좀 긴 관점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지금 지수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1%대 강세 유지가 되면서 오늘 전차주가 이끄는 지수 6,000피의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탄력 반납했다가 다시 올라가고요. 오히려 코스닥 반납이 좀 나오고 있다. 상승 탄력은 뒷심 어느 쪽이 더 발휘할지 여부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강재현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센터 부장과 함께했고요. 저도 여기서 같이 물러가겠습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세요.